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반이 전반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금일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641 일단 0.39 정도가 올랐죠. 개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한 6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코스피 지수는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를 재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무슨 뭐 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왜 줄타기? 그 고점에서 이제 그 이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벽을 오른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벽 왼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벽에 올라타서 걸어가는 모습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해서도 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모습인데 더욱이 오늘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일본의 중앙은행 BOJ에서 기준금리를 그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회 연속 동결인데 다만 이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뻔하죠. 뭐 전쟁 때문이죠. 이러한 양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서로 간에 막 맞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맞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시장이.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의 종목에서의 그런 자신이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오늘 비록 하이닉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오른 모습을 뭐 강보한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 조금 올랐죠. 물론 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0.3%가 됐지만 그 KRX 본장에서는 올랐어요. 본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뭐 그 자동차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연이어서 이 상승의 바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제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큰 폭으로. 그런데 얘는 못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였다고 십몇칠 올라가서 꺾였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다른 데 투자은행에서도 최근 상승세의 상대 강도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정점에 와 있다는 그런 지금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그 BNK에서 나온 거 있죠. BNK에서 나온 보고서는 투자 의견이 매수해서 보유인데 우리나라는 보유 없잖아요. 매도가 없잖아요. 매도가. 투자 의견이. 그러니까 매도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익성이 낮은 고대역폭 메모리 비중이 확대되는 점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약간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른 얘기 또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롱텀으로 장기 공급해야 하는 거 LTA 롱텀으로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시장은요 바닥에서는 악재가 잘 안 먹히는데 고점에서 올라올 때는 호재보다 악재가 잘 먹힙니다. 이거 악재도 아니거든요. 근데 불안한 재료가 잘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안 재료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의 보유 의견은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ROE를 올린 게 국내 ROE를 얘네들이 다 올린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고민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일단 하이닉스 반도체의 쉼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끝에 가서 한 6시 넘어서인가요? 6시 넘어서 주가가 우르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다른 거래대금 쪽에서 많이 됐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통합 시세에서는 2% 줬고 KRX에서는 1% 마이너스였어요. 위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 회전율이 높지 않은 상태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통합 시세에서의 마이너스 플러스였거든요. 저 본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렁출렁했습니다. 뭐 끝에 가서 올리긴 했지만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러한 지금 현재는 모습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자동차와 2차전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시장은 다른 거를 뭘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개별 종목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목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른 종목으로 대형주 쪽으로 이전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종목이요, 다른 종목으로 이전되건 개별 종목으로 바뀌건 간에 떨어질 때는 일단 충격은 받고 바뀝니다. 내려갈 때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것처럼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할 때는 그게 시장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전부 다 공포죠. 뭐. 그렇죠.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불안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벼락을 타고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담벼락의 넓이가 조금씩 좁아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내일은 시가 무렵에 다행히도 끝에 가서 들어올렸거든요. 끝에 가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대형주들은 시가가 그리 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니 나스닥 100이 1.24, 1.25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일 시장이 끝나면 시가도 약할 가능성이 높죠. 대형주도. 그렇지만 마이너스 1%, 2%?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도체는 좀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다른 대형주들은 충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가 무렵에서 하락률이 높지 않으면 시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조금은. 그리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반등은 미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약보합이지만 그보다 밀릴 거다. 프리마켓에서. 그러나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하락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장에서 나올 것이다. 9시 뚜껑 열리자마자 시작해서 9시 20분까지 주가는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스닥 100이 지금 현재처럼 1.25 정도 내려갈 때.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끝났어요. 잘 끝나면 다행이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본장에서 밀릴 거예요. 본장에서 밀리면 그때 한번 매수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중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그냥 현금화 들고 있는 게 더 나아요.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일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에 밀리는데 기술주들이 밀리는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저점보다는 1, 2%가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저점 만들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에 현금화 물량이 나올 것이다. 왜? 지금은 고점이 있는데다가 미국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였고 우리나라는 5월 1일 메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현금화의 욕구는 내일 후반부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일단은 N자형 모습인데, 그렇죠. N자형 모습을 뒤집어 놓은 거. N자형 모습이죠. N자형 모습을 거꾸로 뒤집은 모습이죠. 밑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종목은 시가물에 매도해가지고 기다리고요. 단타는 오전장 초반 무렵에 쫙 내려갈 때 3단 하락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많이 내려가는 것은 3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3단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단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들어가시기 바라고. 일단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추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다른 종목보다는 복원력은 빠를 거예요. 기술주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오늘도 많이 내렸어요. 가온칩스. 오늘도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서 가온칩스가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 7.3%, 내일 같은 경우에는 74,000원에 끝났는데 7만원대 초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내일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는 최우선 선호업체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AI 가속기 설계 비중이 높은데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최선호주입니다. 지금 요 생태계 쪽에서는, 디자인하우스 생태계 쪽에서는 최선호주가 가온칩스, 그 다음에 무슨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온칩스가 제일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시점은 조정을 충분히 했을 때입니다. 최소한 3단 하락 내지는 급격한 하락이, 3단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은 그냥 막 던지거든요. 축축축축. 그때 이제 지금 보면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은 그때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다음이 HPSP입니다. 양선이 8개인가 연속 나왔거든요. HPSP가. 그렇죠. HPSP가 이제 지금 양선이 8개인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끝나는 금액이 통합 시세에서 53,700원, 2% 내렸어요. 얘가 지금 넥스트가 없네요. HPSP가 지금 현재는 차트상 모습은 8개가 정도 양선 이후에 오늘 음선이거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얘도 조정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HPSP가.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닝링 장비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발군의 지금 보면은 종목이죠. 그렇죠. 지금 고압 수소 어닝링 기술 기반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인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뭐 53%, 51%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와도 회복력이, 복원력이 빠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SK입니다. PSK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정 장비 쪽에서는 아주 발군의 종목입니다. PSK가.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얘도 이제 그게 없어요. 저기 뭐죠? 애프터마켓이 없습니다. 애프터마켓이 없어서 PSK도 지금 보면은 93,500원인데 내일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PSK도.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 최근에 조정을 했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이격률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높지가 않아요. 오늘도 1,500원이 올라 있는 모습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PSK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신고가인데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번에 1쿼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모두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흐름은 아주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이 한 12만 원, 15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SK 같은 경우에도 내일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I입니다. STI도 잘 안 빠져요. 그렇죠.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STI가 멀쩡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STI가 오늘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통합 시세는 마이너스인데 본장에서는 플러스였어요. 본장에서는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고점 상태에서 오늘도 지금 현재 STI가 지금 음선 모습인데 하지만은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STI가 본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6%가 올랐고요. 38,350원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에 끝났냐면 통합시세에서는 1.32, 한 3%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취약한 중소형주의 그 민낯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별로 올라간 것도 없어요, STI. STI가 현재요, 지금 5,7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5,700억인데, 금년도 예상하는 그런 매출액이 6,5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도 아마 10%를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STI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겨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CCS에서 중앙 이제 지금 그 화학약품 공급장치 말고도 우리 STI 같은 경우에는 리플로우 장비 쪽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지금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HVM의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종목입니다. 더욱이 프로텍은요, 거래량이 안 나와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텍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통합 시세에서 0.5%밖에 안 내려갔어요. 통합 시세 0.5%. 물론 뭐 지금 보면은 KRX 시세보다 비교해서 놓고 볼 때 KRX 시세도 본장에서도 0.200원 마이너스니까 거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다고 봐야 되겠죠. 1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흔들리면은요, 장중 흔들림이 하면 많이는 한 8%, 7%막 나오거든요. 이때 매수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SNS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우리 이제 지금 SNS텍 같은 경우에는 ASML과 연관이 지금 현재는 깊은 종목입니다. 오늘도 지금 통합에서는 2.5% 정도 내렸거든요. SNS텍. SNS텍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내리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요, 이미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박스권 조정을 하단부에 와 있어요. 10만 1,600원. 지금 현재 프리마켓 시장,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1,600원. 통합 시세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통합 시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KRX 시세에서는 1,700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별로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SNS 같은 경우는 매출도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블랭크 마스크 그 제조 판매 이쪽에서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ASML의 노광 공정의 핵심 장비거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여유가 있죠. 그 다음 종목은 한컴위드입니다. 한컴위드는 반도체 쪽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 종목입니다.
ITCN 글로벌과 별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한컴이드는요. 근데 이제 지금 한컴이드가 시가총액이 2천억대예요. 한컴이드가 시가총액이 2천억대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올라갈 때 물량을 맞고 떨어졌는데 7,68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ROE가 좋지는 않아요. ROE가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양자 기술 쪽에서 지금은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죠. 한컴 CQ에서 이제 이름 바꾼 그런 것인데, 일단은 무자각 그 지속 인증 기술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보안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형성을 시키고 있는 종목인데,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뭐 300% 이상 증가됐죠. 그래도 영업이익률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테마주 쪽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왜? 고점에서 대형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엔 테마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받칠 수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한컴 믿음은 내일을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 제가 기술주들은 설명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클래시스. 실적이 되는 종목이죠. 클래시스. 클래시스 볼까요? 클래시스가 오늘 4% 내렸는데, 차트 모양이 고점에서 뚝 떨어졌죠. 올라간 게 없어요.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계속 클래시스가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본다 보면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클래시스는요. 오늘이 지금 보면은 클래시스가 금액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음선의 모습이 좀 컸거든요. 클래시스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은 부담이 있습니다. 약간은 부담이 있긴 한데, 이동평균선 60일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더 내리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57,700원이면 이 정도면 거의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쿼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성장이 크지 않지만 2쿼터부터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실적 좋죠?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버텼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일진파워는 흐름은 좋았습니다. 끝에 가서는 21,250원에 끝났거든요. 일진파워. 근데 이제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계속 좋은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적이 없는 거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간에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봉상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일봉인데 주봉상으로 보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게 출발 지점이 12,3천원이거든요. 2, 3천원 되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서너 배 올라올 때 얘 혼자 바닥이었어요. 자, 일진파워. 그 다음에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올라간 거 없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도, 지금 보면은, 상승할 때도요, 재건 종목군들이. 근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동 매출이 50%인데, 전체 매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T 에너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통합 시세로 볼 때 1% 내렸거든요.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바닥이 두터워요. 거래량도 바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초입 단계거든요. 일단 매수는 강력하게 보내드릴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HK인원입니다. 역시 실적 호전주죠. 제약주 중에서는요, 살만한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말로만 하면은 HK이노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 다음에 올릭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HK이노엔. 실적 대빵 좋은데, 근데 주가는 그냥 바닥에서 박박기고 있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부처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잘 안 움직이거든요. HK인의 1쿼터 영업이익이 31%가 올라갔어요. 전문 의약품 쪽에서의 사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332억 원, 30% 늘었거든요. 매출액은 4.6% 증가되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ROE 좋아지고 있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54,300원 조정 시 내일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HK이노엔. 그 다음에 ST팜입니다. 역시 실적 호전주죠. ST팜. ST팜도 한번 볼까요? ST팜. 이 ST팜은 조정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ST팜은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금액적인 면에서는 여기서 말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ST팜 바이오 쪽에서 ST팜을 보면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혼자 발군이에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있는데 얘는 탄력이 떨어지고 ST팜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조정시 매수해야 됩니다. 오늘도 0.48 통합시세에서 지금 보면은 밀렸지만 지금으로서는 통합시세 말고요. 지금 그 KRX 시세에서는 플러스였어요. 0.72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금액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ST팜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이죠. 의류 쪽. 의류 쪽인데 오늘이 20원 내렸습니다. 조정을 딱 좋게 받았어요. 감성코퍼레이션. 실적 좋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더 이상 밀렸으면 얘는 추천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정하는 모습이 딱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종목은 HVM입니다. 우주 관련 종목이죠. HVM. 오늘도 지금 3.67 올라서 93,300원. 왜 HVM은 왜 말씀드리냐면 대안이에요. 대안. HVM 같이 이런 종목이나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주항공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좀 조정을 했던 미래에서 벤처 투자나 HVM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HVM 스피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군들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은 복원력이 빠른 종목군들과 실적이 우선되는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일 것이나 대형주들은 시가물에 바로 매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본장에서 많이 흔들릴 거니까 그걸 이용한 단타성 매수에는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적극 매수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 이제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울타리 맨 위를 걷고 있는데 그 폭이 줄어드는 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현금화를 좀 많이 취하시는 전략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